최고 시청률입니다. 최고 시청률 무슨 얘기인지 기사같이 보겠습니다. 연휴 뒤덮은 냉보 해공방, 독버섯 국힘이다. 위기 대응보다 예능인 거냐? 라는 얘기들이 오갔다라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 부부 추석 연휴에 방송되는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습니다. 근데 이 출연이 방송하기 전부터 방송한 이후까지 계속해서 연휴 내내 추석 밥상에 올라왔었다라는 거죠. 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그런 건지 직접 확인해 보시죠.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김혜경 여사 오셨습니다. 추석 때는 역시 먹는 거가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K-팝 드라마 이런 것도 중요한데 진짜 문화의 핵심은 음식이죠. K-푸드를 좀 많이 손출해야 되겠다. 외국인을 우리 식탁 앞에 초대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연습 많이 하셨어요. 당신 누구세요? 제가 누를까요? 꼭 이렇게 곤란한 건 절 시켜요. 국민이 바라는 대통령의 1인 다역의 무대는 예능이 아니라 민생과 국가 위기 대응 현장입니다. 국민이 바라는 대통령의 1인 다역은 연예인이 아니라 진정한 국정 책임자로서의 모습입니다. 국가 위기를 예능으로 소비하는 정권의 1인 다역은 국민에게 웃음이 아닌 참담함을 넘어선 절망만 남길 뿐입니다. 이제 밥값 좀 하는 그런 정치를 합시다라고 제안 드립니다. 이 많은 설거지 그릇을 남겨놓은 사람들이 설거지를 도와주기는커녕 시끄럽다고 적반하장식으로 뻔뻔하게 우기고 있습니다.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식으로 독버섯처럼 고개를 쳐들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예능 출연, 그런데 지금 여야간 공방이 일고 있는 상황이죠. 그 이유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여기 좀 같이 볼까요? 대통령 부부 출연 타임라인입니다. 먼저 시작이 여기부터 시작이죠. 9월 26일 오후 8시 16분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뉴욕에 갔다가 돌아오는 중이었었죠. 8시 40분에 대략 한 24분 뒤에 방미호 서울공항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27일 오전에 김민석 총리가 주재로 중대본 회의를 열고요. 그리고 오후 6시에 화재가 완전 진압됐다. 그리고 28일 오전 10시 50분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비상대책회의를 주재를 하고요. 그리고 이날 추측컨대 오후쯤에 아마도 이 예능 프로그램 녹화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끝나고 난 다음에 오후 5시 30분에 대통령이 다시 한번 중대본 회의를 주재를 했다라는 거. 그런데 관련해서 이런 안타까운 소식이 또 있었죠. 원래 방송 예정은 5일이었었는데 이 녹화 뜬 게 5일이었었는데 요 사이에 이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한 공무원이 투신 사망하는 일이 있었고 발인이 5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실이 이거 예정은 5일인데 방송을 좀 연기해 주세요라고 방송사에 얘기했고 그래서 최종 5일 방송될 게 6일인 추석 당일 이 추석 당일 밤 10시에 방영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당에서 얘기하는 건 이건 최인호 의원님.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예능 프로 출연 이거 적절했냐 안 했냐 이 상황에 녹화를 떴어야 되냐 뭐 이런 얘기를 지금 이 야당에서는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방금 타임라인을 쭉 설명해 주셨는데 네. 이미 녹화를 한 전날 27일 오후 6시쯤에 화재가 완전히 진압이 됐죠. 네네. 그리고 그 다음 날 오전에 대통령께서 직접 대통령 비서실장, 안보실장 등 주요 관계자들과 함께 비상대책 회의를 개최했고요. 네. 그리고 오후 5시 반에는 중대본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그 프로그램을 녹화를 했는데 자 화재가 만약에 계속되고 있던 사항이다. 네. 또는 재차 발화가 됐다든지 또는 뭐 행정 전산망에 아주 더 크게 뭐 이상이 됐다든지 뭐 사고가 또 다시 발생했다든지 2차 사고가 만약에 이런 와중이었다면 예능 녹화가 예정됐다 하더라도 연기하는 게 맞았었죠. 그러나 완전히 진압이 되고 네. 이제 복구에 이제 전력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대통령의 24시간이 모든 것이 그러면 행정정사망 복구에만 올인했어야 되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은 예정된 그런 녹화를 국익을 또 K푸드를 소개하려는 목적에서 만든 취지고 또 추석을 통해서 네. 또 시청자들과 소통을 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만큼
그런 부분에서는 야권이 너무 지나친 공세에 집착하다가 오히려 최고의 시청률로 제압당한 막 그런 꼴이 돼버렸죠. 김성태 의원님, 지금 말씀은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어요. 아니 어차피 녹화 전에 다 이 완전 진압이 된 거 아니었느냐, 복구하는 건데 그 대통령이 뭐 거기까지 현장에 있을 필요가 없지 않았느냐, 이후에도 이 회의 주재했는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역대 대통령들도 이렇게 추석 명절이라든지 설 명절 앞두고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가지고 자신의 편안한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소통하는 그런 대통령의 모습으로 그런 예능 방송에 일부 출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능 방송도 시와 때를 가리면서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국가적 재난 앞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응 매뉴얼은 먹방과 예능 출연으로 이렇게 국민들에게 인식되어지는 부분은 이거는 야당으로부터 비판에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밤에 유엔 뭐 이렇게 총회 연설을 하고 네. 잘 뭐 기국했잖아요. 그럼 그날 오전에 뭐 국가자원정보원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면은 제일 먼저 이걸 챙겨보고 그 뒷날 물론 김민석 총리가 중대본 회의도 주재를 하고 화재에 대해서 뭐 많은 보고도 받고 했습니다만은 이때 27일 하루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면은 이걸 챙긴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그 다음 3일 차인 화재 3일 차인 28일에도 역시 대통령이 오전에 뭐 이런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했다든지 이런 사실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려 이번에 야당 입장이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추석 민심을 들어보면은 이게 대통령께서 이게 뭐 상암동 그 모 종편 방송국에 이런 예능 출연 방송을 위해서 거길 방문하는 게 아니라 대전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화재 현장을 대통령이 직접 돌아봤다면은 국민들로부터 이 위기 대응 그런 관리 역량이나 능력을 진정성에 대해서 정말 대통령도 팔걷어 붙이고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네. 이런 부분을 느낄 수 있을 건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27일 날 화재가 완전 진압됐으니까 화재가 완전 진압되면 뭐합니까? 디지털 정보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행정 정산망이 셧다운돼 버리는데 이걸 제대로 복구를 해야 민생 현장에서 그런 주민등록 초범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각종 인허가부터 입찰 뭐 대한민국의 모든 게 연기해서 다 담겨 있는데 그게 다 중단돼 있는데 한가하게 예능 방송을 한다? 이런 국민 정서에 맞지 않았어요. 네. 지금 말씀은 아니 화재가 아무리 진압이 됐다고 한들 어쨌거나 이 저녁에 늦게 귀국을 했다 그래도 그럼 이튿날 김민석 총리가 아니라 대통령이 주재해서 직접 보고를 받고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국민들이 볼 때는 일단 굉장히 좀 불안한 부적절한 이 녹화 아니었겠느냐라고도 지금 반박을 하셨거든요. 지금 이게 여야간 연휴 내내 공방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지난 7일 글을 올렸어요. 뭐라고 올렸느냐 같이 볼까요? 간쓸게 다 내어주고 손가락질과 오해를 감수하더라도 국민의 삶에 한 줌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다면 무엇이든 마다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를 오해하고 손가락질하고 한다고 해도 요만큼이라도 국민 삶에 도움이 되면 나는 다 할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보탬이 되니까 나간 거다. 출연 결정에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로 살짝 좀 들리죠. 그런데 이 글에 이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예능에 출연하는 것이 국민 삶에 보탬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시각 재난 현장에 있는 것이 국민 삶에 보탬이 되는 것이라고 무엇이 국민의 삶에 보탬이 되는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없다면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인호 의원님. 네. 지금 또 장동혁 대표는 아니 재난 현장에 있는 게 더 보탬이 되지 녹화 스튜디오 가는 게 더 보탬이 됩니까? 뭐 이런 반박이에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좀 보신 분들이라면 저런 말씀을 할 수 있겠나 싶습니다. 실제 K푸드 내내 소개했고요. 처음 대통령의 일성이 본인은 K컬처의 확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특히 K푸드가 전 세계에 많이 수출되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육성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고민이 있다라고까지 첫 일성이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또 여러 가지 또 K 그 푸드에 대한
자랑이라든지 소개라든지 또 K 셰프들이 세계적으로 좀 스타가 된 셰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셰프들에 대해서도 칭찬도 하고 또 음식하는 내내 또 환승도 보내주시고 응원을 하고 이런 내내 한 20여 분간의 프로그램 내내 K푸드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 또 이것이 이 프로그램이 OTT를 통해서 전 세계인들에게 막 방송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면 한류가 지금 계속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에 세계인들이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K푸드에 대해서 이렇게 홍보하는구나. 관심을 더 가질 수 있죠. 과연 이것이 국익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보지도 아니하고 단순하게 예능 프로그램이다 하는 그 부분에만 천착을 해서 과도한 공세를 하는 바람에 근데 실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프로그램이 한 15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야권에서 오히려 대통령의 K푸드에 대한 홍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사전 홍보를 더 해준 그런 객이 돼버렸다. 최고의 시청률 그것이 이 프로그램의 의미를 저는 상징적으로 말해준다.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 말씀은 아니 그거 안 보고 하는 얘기 아니냐. 한식의 세계화 K푸드를 홍보하는 자리였는데 이게 어떻게 그냥 단순한 예능 프로그램으로 볼 수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박수현 민주당 지금 수석 대변인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같이 볼까요? 네. 박수현 대변인 뭐라고 했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냉보에 갖고 싸움만 하는 정치를 요거 말고요. 네. SNS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장동혁 대표님과 주진우 의원님의 생각은 여전히 대통령의 희덕거리는 예능 프로 출연에 머물러 계시는 겁니까? 라면서 이건 그냥 예능 프로가 아닙니다. 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백승하 대변인은 뭐라고 했느냐. 냉보의 시청률 8.9% 역대 최고를 찍었습니다. 주진우 의원 진짜 홍보대사네요. 대통령의 노력을 국민께서도 잘 알고 있어서 사상 최고 시청률로 화답한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성태 의원님. 오히려 야당의 이런 비판이나 이런 게 프로그램 홍보가 됐다. 이거를 한낱 희덕거리는 뭐 그냥 예능 프로그램으로만 볼 수 있는 거냐라고 반박을 하거든요. 그럼 민주당 대변인께서 뭐 냉부의 시청률이 저렇게 8.9% 올라갔다고 저렇게 자신들이 즐거워하고 좋아할 일은 아니죠. 그런 측면에서 야당이 이게 자신의 홍보 예능 출연보다는 국가 국민들의 진정한 삶을 위해서 화재 현장을 방문해서 그러니까 국가가 총동원된 이런 재난 상황 오직하면은 이 사항을 국가정보자원관리원회 화재 사건을 가지고 심각 단계를 우리가 경보 발표를 했잖아요. 그런 상태인데 그러면은 대통령께서는 자신의 홍보용 그런 예능 출연을 중요시하면서 그 이번에 추석 연휴는 얼마나 길입니까? 이 추석 연휴 긴 기간 동안에도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국가전장보의 행정 정산망을 갖다 다시 복구하기 위해서 밤잠 제대로 자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그런 대한민국 국민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쳐다봐 줘야 되는 거죠. 물론 K컬처가 확산되고 K푸드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 수출 경쟁력에서 상당한 비중을 또 차지해 나가는 그런 뭐 갈목할 만한 변화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지금은 국가 화재 이 엄청난 국가정보자원관리원회 이 화재로 인해서 이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그 많은 전문가들이 다 매달려 가지고 지금 현재 행정정산망을 복구한다 하더라도 25%밖에 채 안 돼요. 그러면 당장 내일부터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우리 기업들이 국가 행정정산망 이 셧다운 때문에 불편을 겪겠습니까? 그걸 생각한다면은 그 방송에서 김혜경 여사와 함께 파한대소하면서 그 즐겁고 행복한 모습을 보인 국민들 한켠에서는 대통령이 저 모습은 너무 강한 거 아닌가. 당연히 야당의 지적과 함께 그렇게 느끼는 국민들이 많겠다는 거죠. 이걸 가지고 말이에요. 대통령실에서는 뭐 야당을 갖다 또 독버섯이라 그러고 제1야당 대표를 갖다가 좀 비판 좀 했다고 해가지고 명예훼손 혐의로 대통령의 친정집 민주당이 고발 조치를 한다 그러면은 앞으로 야당이 어떤 걸 가지고 목소리를 내야 되는지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네. 지금 두 분이 굉장히 같은 사안을 두고 다른 해석을 내놓고 계세요. 사실 여야가 공방을 하는 거는 하루 이틀 일은 아니죠. 근데 문제는 말씀 중에 살짝 나왔죠. 이게 지금 고소 고발까지 좀 번졌다라는 겁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국정자원 화제지 대통령 예능 출연 여야 고발전으로 번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시작이 됐냐 먼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같이 볼까요? 이재명 대통령 48시간 행적 결국 알고 보면 다 거짓말 아닙니까? 라는 취지. 그러니까 지금 화제가 나고 했는데 이거 제대로 회의 이 보고받지 않고서 왜 녹화 뜬 겁니까? 취지의 얘기인 거죠. 48시간 행적 다 거짓말이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거 거짓이다. 이거 즉각 고발하겠습니다. 라고 박수현 대변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또 뭐라고 반박을 하느냐? 민주당이 지금 물타기용으로 나를 지금 허위 고발을 한다. 라면서 허위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무고죄로 내가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그리고 박수현 민주당 수석 대변인을 형사고소할 거다. 맞고소 형국이 지금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상황으로 보면 주진우 의원, 박수현 대변인, 강유정 대변인 3명이 지금 고발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고발된 사람이 더 있다라는 거죠. 직접 들어보시죠. 장동혁 대표는 그 이후에도 48시간의 행적은 결국 거짓이었다라고 하면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을 저질렀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판사 출신 아닙니까? 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 얼마나 중대한 범죄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백하게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공당의 대표로서의 자격이 없다. 여당이 나서서 제1야당의 대표를 고발한다? 이게 바로 공포정치입니다. 모든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1야당 대표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모든 국민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대통령을 고발하거나 대통령실을 고발할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대통령은 충분히 많은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굳이 뭘 하나를 얹을 생각은 없습니다. 네, 지금 직접 들어보셨죠. 아까 처음 시작은 이랬어요. 처음 시작은 주진우 의원이 한 얘기에 대해서 박수현 의원이 고발합니다 했는데 여기서 그럼 나도 고소합니다 라고 하면서 심지어 박수현 대변인에다가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까지 추가로 고발을 했고 여기에 더해서 민주당에서 아까 김현정 이 대변인 이 장동혁 대표도 똑같이 48시간 이거 행적 거짓말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고발합니다. 장동혁 대표도 고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김성태 의원님 국민의힘의 주진우 의원과 장동혁 대표, 민주당의 박수현 이 대통령실의 강유정 대변인 지금 4명이 다 고발 조치가 지금 됐습니다. 추석 연휴 잠깐 동안에 어떻게 보셨어요? 아무리 대한민국이 참 역동성 있고 다이내믹한 그런 나라지만은 네.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제 명절 기간에 이제 예능 방송 출연을 한 거 그것 때문에 그거 좀 비판했다고 이렇게 제1야당 대표 고발한다라는 전 세계 아마 대한민국밖에 없을 거예요. 또 뭐 그런 측면에서 이걸 참 이런 식으로 정치가 안정되지 않은 건데 K컬처를 확산시키기 위한 K푸드에 대통령이 팔걷어 붙였다 그런 그 진정성이 과연 세계인들이 인정할까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의문점을 가집니다. 이게 더군다나 이 국가 전산망 이 장애 담당 행안부의 그 담당 직원들 같은 경우는 10월 3일 날 그 정말 현장에서 사투를 벌리면서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실무자는 자신이 괴로워가지고 결국은 참 안타까워 불행한 어떤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5일 날 이분 장례를 치르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잖아요. 그렇지 않았으면 아마 이것도 5일 날 방영이 됐을 건데 하루 겨우 그런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방송을 연기 요청한 게 그게 대통령실의 정말 그 야당 쉽게 말하면 문제 제기에 대한 전부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통령실에서 대응하고 또 친정집인 민주당에서 이 거대 입법 걸려가지고 야당을 갖다 이렇게 이런 걸로 고발 조치하면서 또 야당의 입을 틀어막는 그런 정치적 행위로 이걸 변질시켜 버리면은 앞으로 야당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자신의 그런 편안한 대통령으로서의 국민들 이미지 개선을 위한 이미지 메이킹 필요해요. 그런데 해도 관계없어요. 그렇지만은 이런 국가 행정 정산망이 셧다운된 이런 국가적 위기, 심각 단계를 발표해 놓고 이렇게 놓고 자신은 전작 그 화재 현장을 챙기기보다는 예능에 물론 잡혀진 계획이고 일정이었다 그러지만은 그걸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걸 확산하지 말고 정말 의미 있는 그런 대통령실에서 이걸 대처가 못한다면 집권당인 민주당이라도
이거는 국민 정서를 고려할 때 대통령의 이런 예능 방송 출연은 시적절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고 야당도 더 이상 이걸로 가지고 국정감사 앞두고 정쟁으로 일삼지 말아달라. 이렇게 하고 끝을 내야 되는 거지. 이걸 뭐 하는 겁니까 이거 지금. 네. 최인호 의원님, 네. 지금 아니 야당 대표를 고발하는 거까지 너무한 거 아니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습니다. 방금 뭐 김성태 의원님 말씀처럼 네. 적당하게 꼬집었다면 예, 이런 뭐 고소고발전까지는 서로 안 하겠죠. 그런데 뭐 잃어버린 49시간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대통령이 그 화재 진압이나 또는 그 행정 전산망 복구와 관련해서 아무런 지시나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서 단지 예능 프로그램에만 출연했다 하는 그런 식으로만 표현을 했거든요. 주진애 의원이 특히 이제 과하게 그렇게 표현을 해서 마치 이건 어떻게 보면은 선동에 가깝죠. 대통령께서는 행정 전산망이 완전히 이제 뭐 불이 나가지고 국민 불편이 극에 달했는데 그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도 않고 그냥 본인의 인기 유지를 위해서 또 홍보를 위해서 예능 프로그램에 녹화를 했다. 만약 그게 사실이면 그런 비난도 감수를 해야 되죠. 그러나 아까 타임라인에서 다 봤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귀국하시자마자 보고를 받았고 그 다음날 총리가 중대본 회의에 주재한 것을 다 인식하고 있었고 화재가 그 전날 밤에 완전히 진압이 된 상황에서 그날만 녹화하는 날만 오전에 비대위 회의를 개최했고요. 또 오후에 중대본 회의를 개최를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와중에 국익을 K푸드를 홍보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녹화를 했다. 과연 대통령이 그런 화재가 다 진압된 상황에서 그럼 행정 정상만 복구 지시만 계속 해야 됩니까? 국익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침소봉대라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아니 대통령이 세월호 그 7시간처럼 아무런 일도 안 하고 조치도 안 하고 사라졌다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호도를 한 것에 대해서 여당이 상당히 발끈하면서 조치를 취했는데 이제 뭐 김성태 의원님 말씀처럼 그게 서로가 가했다면 서로가 고소고발을 또 취하는 것도 국민들에 대한 연휴 마지막 날에 대한 뭐 좀 선물이 안 되겠나. 그래서 어쨌든 야당도 좀 책임 있는 좀 비판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적당해야 고발을 안 하지. 적당하지 않았으니 고발한 거 아니겠느냐. 근데 추석 연휴 마지막 선물로 좀 고소고발 좀 취하면 좋겠네라고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당사자들이 취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다. 보통 때 같으면 와 고소고발까지 갔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끝났을 텐데 어제 주진우 의원이 뭘 내놨냐. 음원을 공개를 했습니다. 어떤 음원인지 직접 들어보실까요? 오파가면 타네 너들이 하면 1인 다이어 K푸드 홍보라더니 소개한 음식은 피자 라타투이 K푸드 발목 잡자 영퍼였던 관세가 민심 라퍼로 올랐지만 나는 몰라 오파가면 타네 너들이 하면 1인 다이어 K푸드 홍보라더니 소개한 음식은 피자 라타투이 K푸드 발목 잡자. 네. 노래를 만들어서 SNS에 올리고 무료 음원입니다. 퍼가세요 라고 올렸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주진우 의원에 대해서 또 강덕구 의원이 SNS에 긴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주진우 의원은 윤석열 정부 책임자 아닙니까? 법무비서관이었잖아요. 2022년 카카오 데이터 센터 화재 이후에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 예산이 삭감됐는데 그때의 핵심 참모로서 책임을 져야 될 사람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진우 의원의 요구는 그러면 3,500억 달러 주고서라도 관세 10% 내리라는 겁니까? 우리나라가 다시 IMF가 되든 말든 본인만 잘 내면 된다는 겁니까? 이게 배공노와 뭐가 다릅니까? 라고 비판을 했다라는 거죠. 네. 지금 당장 이번 연휴가 끝나고 다음 주 13일부터 국감이 시작이 되죠. 그런데 국회에서 뭐가 또 잘 처리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좀 듭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